네, 안녕하세요. 4단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 단원은 좀 양이 많아요. 그래서 한 세 번에 걸쳐 수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다룰 내용은 이제 최대 최소를 따지는데 고등수학 하에서 배웠던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에 의해서 구하는 거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덧셈에서의 평균이 산술 평균, 곱셈에서의 평균이 기하 평균인데, 자,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 이상이 된다고 그러죠. 물론 등호는 A, B가 서로 같을 때입니다. 그럼 이게 최대 최소로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2를 넘겨 볼게요. 그러면 합은 2 루트 AB 이상이다. 그래서 2 루트 AB가 바로 A 더하기 B의 최소값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반대로 양변 제곱해주면 AB는 4분의 1 A 플러스 B의 제곱.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친 게 곱의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대 최소 어떤 상황에서 생기는지 잘 봐둬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괄호 1번 같은 경우 fx가 뭐 이런 상황입니다. 곱이 일정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2의 a 풀 x, 2의 a x인데요. 이게 2의 a 제곱 곱하기 2의 x 제곱, 2의 a 제곱 곱하기 2의 x 제곱이니까 여기 역수관계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 둘을 곱하게 되면 어때요? 일정한 값을 만들게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산술 평균, 기하 평균에 의해서 답이 나오겠습니다. 이 정도는 이미 알 거라고 믿고요. 괄호 2번을 볼게요.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크면 로그 A의 B 어떻게 돼요? 양이고 로그 B의 A도 양입니다. 자, 왜 그렇게 되느냐? A가 1보다 클 때 이런 Y는 로그 A의 X 그래프가 그려지고 여기가 1입니다. 그런데 여기 B 진수에 누굴 썼어요? 1보다 큰 수를 썼죠. 그러니 어때요? 0보다 큰 양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저기 물어보는 게 등장인물이 다 양수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쓰는데 첫 번째 게 여기 2하고 1이 앞으로 빠져서 2분의 1 로그 A의 B 2 로그 BA. 자, 밑줄 긋는 둘은 곱하면 얼마가 돼요? 1이 되는 역수관계죠. 그러면 얘네도 2 루트 이렇게 둘은 곱해서 1이 되겠고요. 쓰면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2 이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다음 내용으로 괄호 3번을 보겠습니다. 3번에서는 x의 범위가 4분의 1과 25 사이네요. 그러면 fx 최대값 로그 10의 4x x분의 25 최대값이니까 이런 형태의 식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의 곱인데 얘네는 뭐 이하냐? 이걸 a라고 보고 얘를 b라고 본다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4분의 1의 a 풀 b의 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a 더하기 b를 한번 써봤습니다. 딱 봐도 합이 일정해지네요. 로그 10의 둘의 진수의 곱셈이 뭐가 돼요? 100이죠. 그래서 얼마? 2죠. 그럼 여기 a 풀 b가 2가 되니까 뭐 4분의 1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1이네요.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별로 안 어렵죠? 이제 연습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연습 문제 5번부터 볼게요. 좀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뭐 고등학생들 모의고사에 4점짜리, 뭐 수능에도 4점짜리로 나왔던 문제들이 많습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5번인데요. fx하고 gx가 있는데 중요한 표현이 직선 x는 2에 대해서 두 그래프가 대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a는 0하고 1 사이인 것도 체크해 볼게요. 뭐 b하고 c가 양인지 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게 x는 2에 대해 대칭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x는 2에 대해서
뭐 하나는 증가함수, 하나는 감소함수 이런 형태가 됐겠죠. 그래야 대칭이 되겠죠. 뭐 이렇게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4에서의 함수값의 합이 이렇게 나온대요. 4에서 4일 때의 합이 상수를 만든대요. 그러면은 대칭이니까 자, 여기가 x는 4일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에서도 대칭이 되겠어요? 어디에서도 함수값이 이렇게 똑같은 형태가 되겠어요. 여기가 4일 때요. x는 4일 때. 그러면 여기가 2니까 x는 0에서도 같은 상황을 만들어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프로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F4 더하기 G4가 2분의 5가 나오듯이 F0 더하기 G0도 2분의 5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기에 4를 대입한다면 BC가 살아있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골치 아프다 보니까 0 대입한 식으로 써보겠습니다. A의 마일제곱 더하기 A의 1제곱 2분의 5에 이제 A 구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구해요? 양변 A 곱해서 정확하게는 2A를 곱해서 정리를 해줘야겠죠. 그러면 2A의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2 이퀄 0이라서 0하고 1 사이 구해줘야겠죠. 자, 이렇게 해봤더니 0하고 1 사이인 거 누구죠? 2분의 1이죠.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된다. 자, 잘 해결을 했습니다. 6번입니다. 6번 되게 어려워합니다. 학생들이. 여기 K라는 문자가 있는데 이 0하고 1 사이래요. 여기 써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Y는 K 곱하기 3의 X제곱은 증가함수입니다. 자, 이거는 증가함수고 여기는 3분의 1 X제곱이니까 감소함수네요. 그 다음에 얘는 원래 3의 X제곱 증가함수인데 부호를 바꾸니까 어때요? 밑으로 내려가는 감소함수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첫 번째 곡선이 나머지 두 개하고 만나는 점이 PQ인데 PQ의 X좌표의 B가 1대 2다 이랬습니다. 중요한 단서네요. 자, 이거 해결하려면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을 해줘야겠어요.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문제를 풀 때 그릴 때는 숫자가 좀 확실해서 명확한 애부터 그리겠습니다. 3분의 1의 X제곱은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여기 1이 되겠죠. Y는 3의 마X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원래 마이너스 4만 곱해졌을 때는 증가함수의 부호를 바꾼 건데 위로 이제 8칸이 올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원래 여기 마이너스 1만 곱해졌으면 여기 마이너스 1에서 만났을 텐데 어떻게 돼? 이제 마이너스 4에서 8칸 올라가니까 4까지 올라갔겠네요.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 자, 다 그렸고요. 그 다음에 0하고 1 사이를 곱해주니까 0이었을 때 함수값이 1이었을 y는 3의 x제곱이 0하고 1 사이에 어떤 k라는 숫자를 지나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색깔을 달리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y는 k 곱하기 3의 x제곱인데 만나는 점이 이렇게 두 개가 생겼대요. 자, 그래서 한 칸 한 칸 이런 식으로 돼야 한다는 얘기죠. 간격이 같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PQ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래서 X좌표의 B가 1대 2다. 여기 원점에서 한 칸 두 칸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를 뭐 문자로 지정을 해주면 좋겠네요. 뭐 A 여기는 2A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A와 2A 자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 있는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 P를 이용해 가지고 해볼게요. P에 관해서는 자, K 곱하기 3의 X제곱 2의 점이니까 K 곱하기 3의 A제곱이 되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3분의 1의 A X제곱 위에 있으니까 3의 마A제곱, 이게 서로 같다가 됩니다. 이러한 관계식이 나왔겠고요. 그 다음에 Q에 관해서도 알아볼게요. 자, 일단은 K 곱하기 3의 2A제곱, 파란 선 위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검정 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면 돼요?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2A제곱 플러스 8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쵸?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제 K 값을 물어봤는데 이 두 식을 연립을 해줘야겠네요. 두 식을 연립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첫 번째 식에서 양변에 3의 A제곱을 또 곱해준다면 K 곱하기 3의 2A제곱, 여기는 이제 1이 되겠네요. 그러면 좀 재밌어집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이제 다 해결이 되는 거나 다름없어요. 자, 여기 3의 2A제곱이라는 게 K분의 1이 나와요. 여기에도 있죠? 여기에도 있죠. 그럼 여기는 1이 되겠고, 여기는 얼마가 돼요? K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8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K는 얼마가 나온다? 7분의 4가 나온다. 일단 이 문제에서 핵심은 그래프를 정확하게 해석해서 그릴 수 있느냐, 이게 논점입니다. 이 계산도 뭐 좀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겠지만 분명히 그래프를 증가함수, 감소함수, 그 다음에 개형, Y축과 어디에서 만나는지 이런 걸 체크해 가면서 그릴 수 있어야겠다, 이 얘기입니다. 연습으로 꼭 해봐야 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7-4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합성함수, 역함수 뭐 이런 거에 대한 연습이 잘 돼 있는 학생은 쉬운데, 그렇지 않은 학생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한번 연습 삼아 해보도록 하겠어요. fx가 2x 플러스 2의 x 플러스 1제곱이라고 그래서 이게 좌변이 어떻게 되죠? 2에 대해서 자, x 대신에 h를 집어넣는 거죠. hx 플러스 1제곱해서 2x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고 양변을 2로 나눠주니까 2의 hx제곱이 x가 됩니다. 그럼 로그의 정의에 의했을 때 hx는 로그 2x. 쉽네요. 자, 다음 괄호 2번인데요. fx가 로그 2의 x 플러스 1입니다. 자, h 안에 fx를 집어넣어서 2x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되게 막연합니다. 지금 얘는 모르고 얘는 알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막연해집니다. 뭐 여기서 h의 역함수를 구하려고 시도하는 학생들도 뭐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짓은 하지 말고 그냥 쉽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집어넣는 fx를 하나의 문자처럼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의 문자처럼. 그래서 요거를 통째로 뭐 t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로그 2의 x 플러스 1이 t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x를 t로 표현을 하면 다 된 거예요. 그러면 로그의 정의에 의했을 때 2의 t제곱이 x 풀 1, x는 2의 t제곱 빼기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ht가 2 괄호 2의 t제곱 빼기 1이 되면서 어때요? hx 다 나온 거죠? 문자 x로만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볼까요? 3번에 봤더니 f에다 로그 2x를 대입해서 2x가 나오는데 방금 전에 했던 거랑 굉장히 유사하네요. f에다가 hx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나온대요. 그럼 이런 경우에도 요거 속아내는 거를 t로 치환을 하면 x는
2의 t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ft가 2의 t 플러스 1제곱인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t 대신에 h를 집어넣었다. 그래서 2의 hx 플러스 1제곱이 4x의 제곱이다. 이렇게 됩니다. 양변을 2로 나눕니다. 2의 hx 제곱이 2x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로그의 정의했을 때 지수는 로그 및 진수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럼 또 완성이 됐네요. 자, 이제 또 어려운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네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제 8번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문제를 풀 때 요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써놔야 하는데 지금 이 부등식의 참거지, 그러니까 대소 비교를 합니다. 대소 비교를 하는 문제가 실제로 빼거나 뭐 더 아니면은 뭐 나누어서 이렇게 대소 비교할 수도 있지만, 그래프를 이용해서 좀 안 좋은 표현이지만 그래프를 꼼꼼하게 그려서 하는 그래프 노가다로 해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형도 그래프에 의한 대소 비교다 이렇게 써 놓으세요. 뭐라고요? 그래프에 의한 대소 비교. fx가 2의 x제곱 빼기 1 원점 지나는 증가함수입니다. y는 x 그려져 있어요. 0,0과 1,1이 교점입니다. 그래서 fx 위에 두 개의 점 x좌표가 a, b인 점, 둘 다 양수의 y축 오른쪽에 있습니다. 괄호 1번,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자, b가 더 크니까 b 빼기 a는 양일까요, 음일까요? 양이죠. 양변 한번 나눠봅니다. b마 a로. 그럼 b마 a분의 2의 b제곱 빼기 2의 a제곱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이게 1보다 큰 거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여기 fx의 식을 봤더니 요거 잘 활용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2의 b제곱 빼기 1 빼기 2의 a제곱 빼기 1 각각을 이렇게 구성해도 똑같죠? 그 다음 b마 a죠. 그 다음에 이게 1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본 거다 이 얘기죠. 그러면은 아이고 루이가 짖네요. 여기는 fb, 여기는 fa죠. 그러니까 이게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얘기하네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인데 이게 1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왠지 그럴 것 같아요. a가 여기고 여기가 b면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1보다, 이게 y는 x가 기울기 1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그림이 좀 작아서 표현이 어려울 것 같아서 옆에다가 새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y는 x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fx잖아요. 여기에서 두 점이 a, b가 다음과 같이 잡히는 상황.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해봐요. a, b를 연결하는 기울기가 어때요? 이게 아래로 볼록하게 증가하는 형태다 보니까 기울기 1인 거보다 얘는 어때요? 더 작아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게 바로 괄호 1번의 발레가 되겠습니다. 잘 써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 2번을 이제 해볼게요. 괄호 2번은 양변을 a, b의 곱으로 나눠봅니다. 그러면 부동의 방향은 안 바뀌어요. a, b의 곱이 양수니까. 그래서 a분의 2의 a제곱 빼기 1이 b분의 2의 b제곱 빼기 1보다 이제 이게 오른쪽 게 더 크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원점하고 a까지의 기울기고 여기는 원점하고 b점까지의 기울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어때요? 멀리 있는 게 더 기울기가 크단 말이죠. 항상 가까이 있는 것보다 멀리 있는 게 더, 지금 이것도 보더라도 멀리 있는 게 기울기가 더 크죠. 그래서 니은은 참이다 이 얘기입니다. 잘 해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9번하고 10번은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더 집중해야 돼요. 그래프 잘 그려야겠네요. 이마 x, y는 이마 x의 그래프하고 y는 로그 2x랑 로그 3의 x입니다. 만나는 점이 ab라고는 안 했는데 x1, y1, x2, y2 했을 때 대소 비교해보자 그랬습니다. 좀 이런 거 풀 때는 큼지막하게 잘 그려줘야겠습니다. 자, y는 이마 x를 한번 그려볼게요. 다 그렸고요. 그 다음에 로그 함수 차례로 그려보겠습니다. y는 로그 2x는 여기 지나고 2,1 지납니다. 2분의 1이었을 때 마이너스 1이겠죠. 4일 때 2가 됩니다. 대략적으로 표시해서 y는 로그 2의 x. 자, 다음에 y는 로그 3x는 여기 지나고 3분의 1일 때 1이죠. 그 다음에 3일 때 1입니다. y는 로그 3의 x. 다 그렸어요. 그럼 이제 ab가 어딘지 파악이 되죠? ab라고는 안 했고, 이 점이 편의상 a라고 할게요. x1, y1. x1이고 y1이네요. 다음에 여기 b라고 해서 x2, y2. 자,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좀 더 키워볼게요. 이제 판단을 해보면 괄호 1번 x1하고 y2를 비교해보자. x1이 더 크네요. 당연하죠. x1은 1보다 큰데 y2는 1보다 작잖아요. 그럼 이건 볼 것도 없죠. 그 다음에 x1, x2의 차이랑 y1, y2의 차이인데 이 그래프로 봤더니 여기가 제가 좀 잘못 그려서 그런데 x1, x2가 조금 더 넓어 보이네요. 정확하게 표시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거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 좌표축에 평행한 선을 그어 볼게요. 그럼 이게 직각이등변이다. 맞는 얘기 틀린 얘기요? 맞는 얘기죠.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요 간격이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괄호 2번에 등장한 둘이 크기가 같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x1, y1의 곱과 x2, y2의 곱인데 이거는 넓이에 관한 문제입니다. 응? 갑자기 웬 넓이 하는데 x1, y1을 곱하면 이 점선으로 만들어진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죠. 그쵸? 맞대요. 다들. 그 다음에 x2, y2는 이 빨간색 직사각형의 넓이인데 어떤 게 더 넓으냐? 그래서 공통 부분을 제외하고 비교를 해보면 돼요. 어디를 비교해보면 된다고요? 공통 부분을 제외하고 여기를 기억, 여기 니은이라고 해볼게요. 기억이 더 커요? 니은이 더 커요? 기억에서의 세로랑 니은에서의 가로가 똑같죠. 그러니까 기억이 훨씬 더 크죠. 그러면 x1, y1의 곱이 더 크다라는 거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괄호 3번은 이렇게 넓이를 비교해서 풀면 되겠어요. 요거 잘 그려야 합니다. 이렇게 넓이 비교하거나 그래프 이용하는 거, 어쨌든 그래프죠. 이 그래프 이용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거듭 강조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가 되겠는데 10번입니다. 이것도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단 이 fx는 주기가 얼마란 얘기예요? 주기가 2란 얘기죠.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 2분의 3 미만, 요 간격이 2 차이 나네요. fx가 이런 뭐 V자 모양의 그래프를 나타낸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fx를 정말 꼼꼼하게 그려줘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y는 2의 n분의 x제곱,
n은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어쨌든 이거 증가함수입니다. 자, 요거의 그래프와 함수 fx하고의 교점이 5개가 되는 자연수에는 어떻게 되겠냐. 그럼 이제 확실한 거는 fx니까 fx를 먼저 그려놓고 문제를 접근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또한 굉장히 꼼꼼하게 그려야 하는 문제입니다. 대충 그리면 답이 안 보여요. 좀 크게 해놓고 그려보겠습니다. 저 사람은 뭐 그래프 장인이야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풀어야 합니다. 자, 이게 x축이 되겠고요. 이제 fx의 그래프를 그려보고자 합니다. fx가 먼저 정의 여기 나와 있는 게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3 사이에서 v자인데 2분의 1에서 함수값이 1이 되는 v자 모양이라고 했어요. 그럼 2분의 3을 대입해 본다면 얼마가 돼요? 2가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해도 2가 됩니다. 그러면은 자, 주기가 2니까 이제 계속 이게 이어진다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집니다. 포인트가 되는 점들 조금 더 살려보겠습니다. 2분의 3이 되겠고요. 아, 2분의 3이 아니라 2분의 5죠. 2분의 7, 2분의 9 이렇게 표시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2분의 3이죠. 자, 이게 y는 fx인데 지금 2에 새롭게 지금 우리가 시도하는 그래프는 2에 대해 n분의 x제곱입니다. 교점이 5개가 된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 그래프는 0,1을 반드시 지나요. 피해갈 수 없는 점입니다. 5개의 교점이 있으려면 첫 번째 라인에서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넷, 5. 요 구간을 반드시 지나가줘야 돼요. 그래서 5개의 교점이 생기는데 이렇게 해서 지나갈 때 주의사항은 이쪽 라인은 절대로 만나면 안 돼요. 이쪽은 절대로 만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그려져야 합니다. 그쵸? 가장 안정적인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을 때 하나, 둘, 셋, 넷, 5개의 교점이 생기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5개가 안 되는 상황을 체크를 해줘야 돼요. 5개가 안 되는 거. 먼저 조금 가파르게 올라가서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 여기를 지나게 되면은 하나, 둘, 셋, 4개만 생기죠. 이때가 4개가 되겠고 또 하나가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둘이에요. 이 점을 지난 게 아닙니다. 이것도 오해할까봐 새로 그려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6개가 되죠. 이거는 여기 지나면 6개가 된다. 그래서 4개와 6개 사이의 범위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이 얘기죠. 그럼 여기 식을 봤더니 2분의 7이었을 때 2가 된다 이 얘기예요. 요걸로 이제 해결을 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x에 2분의 7을 대입한다는 얘기죠. 2에 대해서 그럼 2n분의 7이 얼마가 나왔다? 2가 나왔다. 그럼 이게 2의 1제곱이니까 예, 그래서 n이 이때는 얼마가 돼요? 지수끼리 비교해서 풀면 돼요. 그래서 2분의 7이 나오네요. 3.5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요거에서는 여기가 2분의 11이죠.
x에다가 2분의 11 대입해서 2가 나왔다. 이게 1제곱이다. 그러면 n은 얼마가 돼요? 2분의 11이다. 그럼 우리 n의 범위가 3.5보다 크고 5.5보다 작은 거예요. 근데 얘가 무슨 수라고 그랬어요? 자연수가 된다고 그랬죠? 그럼 자연수 이 범위에 있는 거 누구 있어요? 4하고 5분이죠? 이렇게 해결해 주면 된다 이 얘기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뭐 이하에 남아있는 문제들도 뭐 만만치는 않습니다. 뭐 14번은 선생님이 별표는 쳤지만 합성함수라고 남아있긴 한데 밑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fx에 마지막 문제로 끝내려고 그랬더니 하나가 더 있었네요. 자, 그래서 14번 한번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밑 a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일단 fx를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이걸 치환한 문자처럼 생각해서 범위를 구해줘야 돼요. 이거 무슨 형으로? 그렇죠. 표준형으로 x-1의 제곱 더하기 9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건데 꼭지점이 여기가 1,9예요. 그런데 x의 범위가 0에서 1까지래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만 살리는 거예요. 그럼 0이었을 때 얼마가 돼요? 10이죠. 그러면 fx는 9 이상 10이하다. fx는 9 이상 10이하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로그 a의 x가 gx인데 여기에 fx를 집어넣어서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대값이 뭐 이렇게 된대요. 일단 뭐 그런가 보다 하겠죠. 최대값이 음수라는 거 이게 좀 특이하네요.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g 안에 fx를 집어넣으면 식이 어떻게 돼요? 로그 a의 gx예요. 아니 gx가 아니라 fx지. 자, 요런 형태가 됐습니다. 근데 얘를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가 0이면 이게 fx축이에요. 9, 10. 요 범위만 집어넣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최대값이 여기서 아주 키포인트가 되는 표현이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g가 증가함수라면 a가 1보다 커서 증가함수라면 이게 a가 1보다 커서 gx가 증가함수인 경우죠. 이런 가정을 하게 되니까 살려야 하는 부분이 여기 이렇게 살려요. 최대값이나 최소값이나 다 양수 나오네요. 이런 마이너스 1이라는 음수 나와야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감소함수겠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gx가 감소함수다.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실제 살려야 하는 건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대값은 언제 생겨요? 9일 때 마이너스 1이 생긴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면 로그 a의 9가 마이너스 1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a는 어떻게 되겠어요? a의 마일 제곱이 9니까 a는 9분의 1이다 하면 끝나는 거죠. 요거는 그래프 안 그리고 그냥 계산만 하려고 하면 되게 복잡한 문제입니다. 꼭 그래프 그려주세요. 자, 4단원까지 정리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5단원, 6단원 넘어가기 전에 5단원, 6단원은 이거 거의 반복이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4단원을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꼭 복습하세요.